안녕하세요. 오늘은 TYM 종목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시작을 하자면 오너일과 리스크로 긍정적 전망에도 손이 가지 않는 농기계 사업 종목이 이번에 결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목차는 기업개요 실적 분석 사업 전망 결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개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업개요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기계와 담배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분현황은 오너일가 32.05, MK에셋 외 5인이 6.5%, 자사주 4.71%로 오너일가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은 현재 9월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95, PBR은 0.84, 배당 수익률은 3.11,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33.5, 2분기 기준으로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업개요 연역을 볼 텐데요. 51년 9월 설립해가지고 73년 6월 코스피 상장했습니다. 로고는 이렇고요. 꽤나 업력은 긴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기계 사업 및 필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농기계 부문은 트랙터, 콤바인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 필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필터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주주는 김식 차남이고, 그리고 김희용 회장이 이제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김식이 차남입니다.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10.68%로 최대 주주를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희용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죠. 9.62%를 가지고 있고, 장남이 김태식 5.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9.62%를 가진 김희용 회장이 차후에 자기의 지분을 누구한테 넘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아직도 차남하고 장남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쟁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누군가를 밀어줬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농기계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필터, 이후에 기타 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하나 비율을 보면 그냥 농기계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23년 2분기 기준 농기계가 92.3%,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필터 사업부 같은 경우는 7.7%로 해가지고 아주 적은 파이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부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있는데 미출익도 적고 비율 자체도 0.00%로 거의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종속회사를 통해 가지고 주사업인 농기계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이 자기와 연관이 없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TI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농기계 사업의 대부분의 지금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자회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회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농기계 판매, 그리고 농기계 제조,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 한 가지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고,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디젤 엔진, 작업기, 승용관리 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TYM 제품 라인업인데 보면 트랙터가 있고 콤바인이 있고 이항기, 디젤 엔진, 작업기, 승용관리기 이런 식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트랙터란 무엇이냐? 저도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는데, TV나 저희가 가끔 시골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자동차 같이 생긴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를 트랙터라고 하는데, 이 트랙터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다양한 주변 기기를 장착해 무언가를 끌고 잡아당기는 식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총칭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과거 소가 하던 일을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콤바인입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는 농경지에서 수확한 곡물을 탈곡한 다음 자루나 통에 쏟아주는 농기계인데요.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보면은 시골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쭉 지나가면서 이 지금 잘 익은 벼들을 쭉쭉쭉 기계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게 탈곡까지 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항기인데요. 이 모짜리나 육묘 상자에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농기구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심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이거 농화를 가가지고 한번 심어본 적이 있었는데 허리가 나갈 것 같거든요. 허리를 굽혀
눕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를 이렇게 쭉쭉쭉쭉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착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라는 게 뭐 저희가 이 밭에 씨 뿌려가지고 자라게끔 하는 거랑은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묘 상자에 얘를 어느 정도 기릅니다. 왜냐면 물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길러진 어느 정도 자란 거를 못을 이제 지금 아래 철벅철벅한 지금 습한 땅이죠. 이쪽에다가 이제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요거를 이항기라는 기계가 요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같은 경우는 워낙 매출이 적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등의 이제 가격 추이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트랙터 가격은 상승 중이나 콤바인 이항기는 금년도 들어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랙터를 보면은 쭉쭉 지금 1,000원이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630만원, 그리고 5,100만원, 그리고 5,510만원 해가지고 천천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콤바인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고, 이항기도 올랐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긍정적이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을 봐야겠죠. 앞에서 아까 판매 가격은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원재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필터가 매출의 7%를 차지하는 것 치고는 원재료 매입 비중이 12%로 매우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수익은 못 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92.3%를 아까 차지했거든요. 근데 원재료 매입 비중은 88%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남겼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익률이 대충 좋아졌겠구나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이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다면은 이 농기계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남겨먹는 그런 사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를 한번 더 봐봐야겠죠. 그런데 일시적인 거라고 결론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농기계를 원재료가의 이제 하락으로 추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농기계를 생산하는 데는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열혈 강판, 그리고 구리, 알루미늄 등이 대표적인 원재료인데 이게 작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해서 이제 원재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게 돼가지고 아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22년 반기 기준으로 제가 한번 이 원재료 등의 현황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농기계 사업 부분에서 비중을 쭉 합치게 되면은 96%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88%였으니까 저 때는 확실히 높았구나, 이번 연도의 2분기까지는 확실히 높았구나 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제 가동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양호한 수준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에 기술하겠지만 이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확률은 향후에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해서 현재 지금 90%가 더 넘어가는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농기계로 결국에는 먹고 살고 있는 회사라 농기계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금년도 실적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4천억이죠. 4천억 이면은 곱하기 2를 해도 작년 대비에 못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구나 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그래도 하반기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대략 지금 추이가 이렇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향후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잘 나가네 라고 적었는데 농업이 미국이 되게 강국이거든요. 해서 비중이 한국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지금 거의 2배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놀고 있는 회사다. 왜냐면은 농업 강국인 미국에까지 이걸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글로벌로 놀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실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개요 부분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제품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대략적인 실적 부분 2분기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원재료하고 판매 단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지금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좋았느냐 그리고 비유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는 좋았으나 긍정적으로만은 보기 힘든 차트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 자체를 보면은 쭉 올라가는 추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좋았는데 영업이익률까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근데 이 매출 자체는 아까 지금 이걸 따라갈 수는 없는, 왜냐면 절반이 지금 안 되는 추세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흥한 기업의 손익계산서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19년도 때 이제 쭉 매출액이 한 6,174억 정도 됐고 20년도에 코로나를
피크를 찍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절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1, 22년도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AGR이 23.6%나 되는데 이렇게 쭉 올랐다라는 거는 여타 산업과 달리 코로나19로 날개를 단 기업이라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피크를 찍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19년도에 2.2%였던 영업이익률이 쭉쭉 오르더니 22년도엔 10.5%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평균이 지금 5.6%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계속 나아가 준다면은 우리가 향후에도 TYM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 계속 커가는 회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쭉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배주 순이익도 쭉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비중을 한번 봐봐야겠죠.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 매출 중대로 원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83에서 82.5, 81.3, 76.5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얘가 굉장히 매출이 늘어가지고 이게 규모 경제를 잃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관비 같은 경우도 14% 중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고요. 왜냐면 좀 잘 나갈 때 이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잘 나가니까 인원도 좀 더 뽑아가지고 해야겠구나라고 이게 늘리다 보면은 이게 같이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잘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차츰차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트렌드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요걸 할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현재까지 가장 누계 실적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23년 2분기 누계 실적을 한번 보면은 22년 대비 실적이 대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0.5%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가도 34.7%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고정비가 대부분인 판관비는 오히려 1.3% 상승을 했는데요. 요거야 뭐 아까 잘 나갈 때 뭔가 좀 더 투자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작년 2분기 누적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13.5%에서 13% 떨어지긴 했지만 꽤나 선방을 했는데, 그 원인 자체가 매출 원가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13%대를 지키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그래서 지켰다. 하지만 매출은 떨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하반기를 기대했으나 TIM에는 역사적으로 하반기가 약한 기업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에는 좀 절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TIM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쭉 보게 되면은 1, 2분기에 오히려 실적이 나고 3, 4분기에는 실적이 절고, 실적이 나고 실적이 절고, 실적이 나고 실적이 절고, 실적이 나고 실적이 절고, 이런 기업이어가지고 지금 아까 2분기까지 실적이 별로 작년 대비 좋지 않았는데 그거를 다시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낮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23년 컨센서스 또한 8,724억으로 22년 매출액 이제 대비 25%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는 사업 전망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금성 자산과 금융자산, 이게 제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지금 절고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2분기 기준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33억, 그리고 차입금, 은행, 사채 등 빌린 돈 모두 포함하게 되면 2250억. 이렇게 되면은 투현금은 지금 마이너스 1617억입니다. 거의 현금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자산 230억하고 투자부동산 77억을 합치더라도 1310억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너무 좀 부족한 그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하고 부채총계 대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수준이어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현재 133.5%인데 비율 자체는 엄청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얘가 너무 현금을 적게 가지고 있다, 차입금 대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순현금 플러스 금융자산 등에서 차입금을 빼고 나면 아까 마이너스 1310억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차입금도 또 많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순이익이 없을 시에는 이게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부분도 아까 위에서 같이 그렇게 좀
좀 모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2분기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 활동이 이제 부정적으로 플러스로 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22년도하고 23년도 왜 이럴까라고 살펴봤는데 모두 다 차입금의 증가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상태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되고 있지만 계속 줄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뭐 투자를 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줄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좋지 않고, 이게 언제 이게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실적도 보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보았기 때문에 사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회사가 향후에는 어떤 전망을 보일 것인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예상합니다. 앞서 이 실적 분석하고 개요할 때, 회사 개요할 때도 뉘앙스가 약간 그렇게 느껴지셨을 텐데 2020년하고 22년까지의 실적 상승의 비결은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만 있게 된 미국인들이 선택한 취미는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땅덩어리 우리나라 좁아가지고 솔직히 코로나 때 다 집에만 있었잖아요. 배달 음식 막 시켜 먹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해서 하비파머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내용 보면 여기 적혀있는데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뜻함. 워낙 땅이 남아 도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외부 사람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뒷마당에 가가지고 농사나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땅이 얼마나 크냐, 중소형의 트랙터의 수요가 급증할 정도로 그 수요층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중소형 트랙터의 강점을 가진 TIM이 실질적인 수혜를 보게 되었고, 이제 코로나19 때까지 재미를 많이 봤겠죠. 근데 23년부터 실적이 이제 하락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끝나는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 경쟁사 대비 코로나19 수혜를 본 만큼 23년 실적이 급격히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23년 1분기에 3사라고 하면은 트랙터 3사입니다. 이게 TYM하고 대동하고 LS 엠트론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회사들인데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혼자만 이렇게 쭉 떨어진 모습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대동은 올라버렸죠. 이 이유가 높은 미국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중소형 트랙터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까 위에서 중소형 트랙터 부분에서 장점 이제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뒷마당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트랙터 품목들 수출액 추이를 보더라도 소형하고 중형이 굉장히 이제 많이 팔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형은 뭐 별로 안 팔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타격이 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하락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글로벌 시장의 확대라는 거를 이제 부드럽게 잡았는데요. 글로벌 농기계 시장의 성장은 좀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면은 농기계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감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강국인 현대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서는 가끔 영화 같은데 보면 아시나 엄청나게 큰 들판에다가 쫙 그냥 깔아놓고 기계로 쭉쭉쭉쭉 해버리고, 추수도 그냥 다 기계로 해버리잖아요. 사람 몇 명 안 쓰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앞으로 가속화가 될 전망이고, 더 나아가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까지 이게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이제 모든 곳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글로벌 농기계 시장 자체가 이렇게 늘어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기대를 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해가지고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전망이다. 오히려 아시아 태평양이 이제 증가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중소형 같은 경우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구나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TYM을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북미 시장 말고도 다른 아시아 태평양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파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익 폭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앞으로도 나아갈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장기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TYM도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미국 조지아주에 4,000평 규모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24년에 이제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제가 예전에 드림텍이나 이제 그 외 기업들 이제 현지에 공장 설립하는 부분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운송료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잖아요. 얘네 트랙터 같은 경우 옮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미국에 생산해가지고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운송료가 절감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 그 내부 이동이나
물자 같은 거, 원재료 같은 거를 얻을 때도 훨씬 더 쉬울 수 있겠죠. 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이는 이제 나중에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익이 나중에 확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얘네가 이렇게 미국에도 나갔고 차후에 그러면 동남아 시장도 굉장히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도 나가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또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율주행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ICT 스마트팜 기반이 잡혀갈수록 농업용 자율주행 시장은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농업용 로봇의 핵심 기술이라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향후 TIM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띡띡띡 눌러가지고 기계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정말 사람 뭐 두세 명이 엄청 큰 그 평지에 그 땅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싸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그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나중에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TIM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제와 부안에 자율주행 트랙터 시험 보급을 2대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 플러스 마이너스 1cm에서 2cm 오차 자율주행 이항기 개발에 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차가 1cm, 2cm라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TIM 농기계 자율주행 시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꽤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TIM이 그러면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본다면 현재는 여기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레벨 2 자율주행 경로를 생성하고 추정하는 것까지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개발 성공 시에는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바이오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고 말은 쉽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가가 절거나 아니면은 의도치 않은 그 주식 하락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TIM은 그러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과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아쉽게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드맵은 잘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까지는 지금 23년도에 완료가 됐겠죠. 근데 25년도에는 레벨 3 여기를 이제 자율주행으로 맞추려고 하는 건데 하겠다는 건데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경쟁사인 대동이라는 데가 아까 있다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23년도, 금년도죠. 레벨 3를 성공해가지고 지금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습니다. 아니 위에서 분명히 제일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제가 이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 늦게 시작했는데도 지금 빨리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9월 14일 얼마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트랙터 혼자간 해가지고 아까 레벨 3를 25년에 이제 TIM 같은 경우는 간다고 했는데 레벨 3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뉴스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었다면 레벨 2 같은 경우는 레벨 3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지냐 이제 작업기를 제어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제 뭐 경로 생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뭐 사람이 일단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작업까지 가능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나중에 작용하지 않을까 자율주행이 대세가 된다면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 3번에는 오너일가를 제가 적었는데요. 이게 마음이 좀 걸린다. 이 규제에는 걸리지 않아 뭔가 꺼림칙한 일감 몰아주기가 주특기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오너일가가 이전에 GMT나 아니면 동양미디어 판매라는 기업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 지분을 전부 다 넣은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TIM의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2등을 챙겼는데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TIM은 주식회사입니다. 지분이 약간 30몇 프로가 넘어가지고 물론 오너일가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오너일가가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TIM 쪽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GMT에 이제 대한 건데요. 주주를 보면은 뭐 아까 김희용 회장님 부 해가지고 쭉 가족들이 전부 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되기 전에 GMT 이제 100%를 전부 다 오너일가 가지고 있는데 이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연도별 매출 비중이랑 특수관계 기업은 TIM을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28.6%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르던 20년도에는 90.3%까지 오르게 됩니다.
겁니다. 이게 솔직히 이득은 누가 보는 거예요? 100% 지분을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이득을 다 보게 되겠죠. 거기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를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주주분들, 오너 일가 쪽에서만 이득을 봤을 텐데, 이게 온전히 자기네가 세우고 나가지고 이 매출을 특수관계 기업인 TIM에서만 낸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냈다면은 뭐 그래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20년도에는 90% 육박하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TIM 때문에 큰 거 아닙니까? 주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인데, 자, 이게 오너 일가가 세운 회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GM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집을 부풀린 다음에 TIM에 매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또 팔았겠죠. 그래서 오너일가가 아주 큰 이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장녀가 소유한 동양미디어 판매라는 또 기업이 있는데, 이게 TIM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가지고 매출 확대, 그리고 소유 부동산까지 또 TIM에 매각해 가지고 이득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결국에는 TIM의 이익을 장기적으로는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조건이 안 좋게 그쪽에서 납품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원재료를 사오는 데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사왔을 텐데, 그렇게 일을 시켰을 텐데, 아니면은 뭐를 맡기더라도 비싸게 줘야만 자기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고, 이 같은 행위에도 왜 문제가 없냐, 누군가는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냐, 자기네가 회사 만들어가지고 주식회사의 지금 이득을 이쪽으로 지금 오너일가 회사로 넘긴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산 5조 원 이하의 기업은 이 부분 대주주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를 해가지고 저촉되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물론 이해는 해요.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이전에 계속 회사를 키워왔고, 그리고 상장까지 시켰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본인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만약에 그렇게 회사를 키워와가지고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오너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극대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오너 일가였었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면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는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허술한 법망을 그대로 내버려둔 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걸 이해한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 주주로 바라본다고 치면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이미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주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향후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돼가지고 계속해서 주주들의 그 이득이 좀 감소되거나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리스크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결론입니다. 실적하고 이제 개요나 그리고 전망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고요. 예, 결론은 농기계 산업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너 일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가 제 결론입니다. 예, 농업의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농기계 산업 확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경쟁사에 밀리는 자율주행 기술, 아까 대동항에게 밀렸으면 벌써 2년이 밀린 상태고, 이게 언제 기술격차는 한 번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로 이제 오너 일가가 앞으로도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혹은 그 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들의 이득을 올리고 주주들의 이득을 감소시킬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매수를 보류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헛밴드를 그려봤을 때 이게 워낙 마이너스일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기순이익 자체가. 해서 적정한 산출가가 불가했고, PBR료도 제가 이제 한번 적정한 가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PBR료도 좀 적정하게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서 제가 오랜만에 좀 매수를 아예 보류, 모니터링도 제가 향후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오늘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이슈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가지고 대동이랑 거의 비등비등해졌다 라고 이제 이런 판단이 들 때는
TY가 아니면은 아마 제가 향후 한 뭐 2, 3년간은 다시는 보지 않을 종목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항상 뭐 종목 분석을 할 때 좋은 종목으로만 이제 가지고 와야지 좋을 텐데, 그래야지 보시는 분도 아 저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좀 좋은 종목 알아가셔가지고 투자도 하고 아니면 본인 공부할 때 좀 도움도 되고 할 텐데, 이런 종목이 좀 선택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그렇다고 저는 회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있고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오너일가들의 과거 행태, 전 과거력 같은 거를 좀 더 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 이 기존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도 쭉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고, 앞으로도 기업 분석을 하면은 종목 분석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도 있구나, 농기계 쪽에도 이렇게 전망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TYM도 있지만 그 경쟁사인 대동도 아까 좋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한번 집어넣으려고 고민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TYM 종목 분석을 마치겠고, 마찬가지로 매번 똑같이 하는 멘트지만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시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간에서 자유로워지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